카메라 앞에서 첫 만남인데 여자는 남자의 뒤통수를 어루만지고 손을 잡고 잘생겼다는 말을 연달아 던집니다. 보통 이 정도면 표정이든 몸이든 확 올라오는 반응이 나오기 십상인데요. 그런데 이 남자 스킨십 전으로 거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호감이 올랐다라고 말은 하는데 화면이랑 말이 조금 다르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럼 질문 하나만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이 둘은 같은 속도로 감정이 맞춰지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은 합숙 맞선 이화 전반부를 감정의 속도 차이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시작부터 높은 점수를 달리고 누군가는 3점에서 천천히 감정이 올라요. 그 차이가 커지면 아무리 말이 예쁘고 이벤트가 세도 관계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축이 하나 나옵니다. 엄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출연진의 선택이 이제는 단순한 개인 감정이 아니라 집단의 판세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두 가지 커플 내부의 속도 차이와 엄마 네트워크가 만드는 압박 딱 바꿔가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호감 반응은 거창한 심리학이 아니라 좋으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작은 몸의 변화, 표정이나 고개나 말투 같은 거 정도로만 쓰려고 하고요. 그리고 줌투워크는 아줌마 네트워크라는 말로 그냥 엄마들끼리 정보가 순식간에 공유되고 있는 수다의 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저와 함께 합숙 맞선 2화 전반부를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합숙 맞선 2화 전반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자기소개 부분에서 끝나고 그 뒷부분은 데이트하는 부분은 아마 후반부에서 다룰 것 같거든요.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 태인 씨랑 세훈 씨가 이제 데이트라기 하긴 좀 그렇고 태인 씨가 먼저 접근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세훈 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저 정신분석 매니아만의 특징이 뭐냐면요, 저는 사람의 미세한 행동을 바탕으로 언어 이전의 감각이나 그 느낌을 바탕으로 사람의 심리를 좀 추론하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에 태인 씨가 딱 왔을 때 세훈 씨가 놀라요. 깜짝이야 이러는데 놀라는데 반응이 썩 이 여자가 나한테 왜 왔지? 약간이에요. 지금 상황이 썩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왔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훈 씨는 제가 봤을 때는 태인 씨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태인 씨가 처음에 찾아갔을 때만 했 말이죠.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자리에서 태인 씨가 세훈 씨한테 그렇게 말하죠. 잘생겼다. 쌩얼도 잘생기셨네요. 자, 이게 인류 보편의 언어거든요. 이와 같이 초면에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잘생겼다, 섹시하다 이런 말을 이제 던지면 이제 극도의 강렬한 이제 호감 반응입니다. 웬만하면 여성들은요 먼저 이 말을 던지지가 않아요. 자, 가령 이제 다른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 7기에서 우리 영자님이 당시에 27기 광수님한테 면전이 대놓고 첫 대화인데 잘생겼다 드립을 딱 치거든요. 요 광수 보고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진 않은데 보편적인 미와 좀 다르지만 영자 입장에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자는 다른 사람이 상관없이 이 광수라는 사람한테 잘생겼다고 초면에 탁 던져요. 이와 같이 지금 태인 씨는 태훈 씨한테 초면에 보자마자 잘생겼다고 딱 드립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태인 씨는 걸어가면서도 세훈 씨한테 계속 스킨십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 보면 이 팔이 그 세훈 씨의 뒤통수에 딱 갑니다. 이런 식으로 어우 뒤 뭐 묻었어요 하면서 까치까지 생겼다 하면서 딱 만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태인 씨는 적극적인데 문제는 세훈 씨의 반응이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게 좀 저는 마음에 걸려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두 사람이 앉아갖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장면이죠. 그때 이제 태인 씨가 물어봅니다. 이제 세훈 씨한테 데이트 좋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좋았죠? 하면서 이제 고개를 이제 갸우로 틀거든요. 그래서 세훈 씨 입장에서는 아직 그렇게 묘진 씨가 확 끌려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당시 묘진 씨가 이제 세훈 씨를 선택을 했는데 세훈 씨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았죠 하면서 이제 목을 이렇게 틀고 약간 인상을 쓰죠. 자, 이런 반응 자체가 저는 세훈 씨가 그렇게 묘진 씨한테 확 끌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묘진 씨는 굉장히 야무진 사람이거든요. 센 언니 스타일은 아니지만 야무지고 이분도 좀 약간 전문직이거나 좀 공부를 하셨던 스타일이 아닐까 보고 있는데, 반대로 세훈 씨는 그렇게 막 내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묘진 씨도 승학 씨한테 틀다가 다시 나이 듣고 세훈 씨한테 갈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죠. 결과는 이제 한결 씨랑 데이트를 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세훈 씨는 글쎄요라고 하면서 인상을 받지 못한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 방송상에서도 이 두 사람의 장면은 나오지도 않죠. 1화 때 보면은 요리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내용은 없어.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나가린 것 같아요. 그 방송 내용이 재밌었으면은 같이 요리하는 장면도 분명히 넣었을 텐데 이게 밀어냈다는 거, 즉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요, 그게 임팩트가 없었다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고 나기 전과 후가 똑같거나 내려가면요, 이거는 가능성이 낮죠. 이건 나는 솔로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트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혹은 그 출연자 한 명이 그렇게 뭐 데이트하고 나서도 별 변화가 없네요 이래버리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데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하나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 앞으로 10번 더 해도 똑같겠지.
더 올라갈 생각이 없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세훈 씨의 이 반응은 묘진 씨와 자신은 맞지 않는다는 거를 현재까지 2화 기준으로 2화 초반부 기준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요, 이 세훈 씨는 묘진 씨도 그렇지만 앞에 있는 이 태인 씨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이 떨떠름해요. 그래서 이 태인 씨가 물어보죠. 내일 어떤 옷 입을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세훈 씨가 어떻게 입으실 건데요? 라고 역으로 물어본다거나 반응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떨떠름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인 씨가 먼저 이 옷 깔맞춤을 하려고 했는데, 옷을 이제 맞춰서 입으려고 했는데 아직 세훈 씨는 그 정도 감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태인 씨의 이 태도는 굉장히 적극적이면서요, 동시에 세훈 씨의 감정을 읽지 않는다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보세요. 어떤 여자가 왔어. 외모 나쁘지 않고 뭐 괜찮아? 근데 그 여자가 다짜고짜 와서 막 스킨십을 해요. 막 잘생겼다, 섹시하다 그러고 막 내 머리 까치지 만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 손을 막 덜컥 잡아. 나쁘진 않지. 근데 내가 그 여자에 대해서 감정이 확실하지 않은데 이 여자가 이렇게 다가오면요, 저도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확정된 게 없어. 그냥 데이트 신청하려도 아니고 같이 깔맞춤을 하려 해버리면은, 나는 아직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히 모르겠고, 그냥 괜찮네 정도 수준인데 갑자기 깔맞춤을 하재, 옷을 같이 입재, 뭐 커플처럼 그렇게 커플티를 입재. 그러니까 즉 태인 씨의 이 감정성과 이 세훈 씨의 감정성이 너무 다른 거예요. 태인 씨는 지금 10점 만점에 지금 한 8점이야 벌써. 아직 자기소개도 안 듣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감정 올리고 있고, 세훈 씨는 10분에 한 3이에요. 나쁘진 않네. 근데 이 여자가 어떤지 좀 알아봐야겠다. 데이트를 해봐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황인데 태인 씨가 벌써 깔맞춤 하자 하면은 굉장히 이제 당혹스럽겠죠. 그리고 플러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것 자체가 태인 씨가요, 다른 사람을 읽지 않는다는 말과도 비슷해요. 즉 태인 씨는 자기 욕망에만 너무 집중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내가 욕망은 이렇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위해서 꺾을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없는 거죠. 내가 좋아, 내가 원해, 그러면 돌진 진격하는 거야. 이 세훈 씨가 어떤 감정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우선 내가 가가지고 손도 막 잡고 같이 옷 맞춰요, 막 이래야지만 풀려. 그럼 나중에 이게 이 사람과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면은 이 패턴이 계속 그대로 가지 않을까요? 모르겠고 난 이게 좋아, 난 이게 오라라고 해서 이미 여기서부터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를, 엄마와의 소통 부분도 그렇고 미세하게 충돌이 난다는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물론 보니까 이 태인 씨의 어머니도 보통이 아닌데 여기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제일 무게 잡고 제일 여기서 깊게 생각하고 이 아줌마들 중에서 제일 신중하게 행동하거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동시에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약간 이제 대왕 대비 스타일이죠, 태인 씨 엄마도. 태인 씨도 만만치 않은데 태인 씨 엄마도 보통이 아니야. 사람 읽을 줄도 알고. 하여튼 두 사람이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모녀가 지금 생각하는 게 또 달라. 인터뷰 때도 이 태인 씨는 자기 외모를 하고 엄마는 경제력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심 서사 중 한 분이 이분일 것 같아요. 태인 씨가 계속 엄마랑 찌그러찌그러 하면서 엄마는 이제 한결 씨 만나봐라 전문직이 그렇게 들어갈 것 같고, 태인 씨는 모르겠고 나는 세훈 씨한테 꽂혔다고 이제 그런 이제 서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젊어서 그렇죠. 제가 이런 말 하기엔 저도 뭐 이분들의 나이대랑 좀 비슷하긴 한데, 저는 이제 리뷰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좀 제3자의 입장에서 조금 태인 씨가 지금 물불을 안 가리고 본인을 꺾을 생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 세훈 씨가 이제 떨떠름한 거죠. 내가 이거 굳이 깔맞춤 해야 되나? 그 이후에 이제 요 장면이 딱 나온 거죠. 손이 촉촉해요 하면서 스킨십을 딱 해버린단 말이죠. 남사스럽게 말이야. 엄마도 있는데 뭐 하는 거요? 그만큼 태인 씨는요, 이게 주변을 잘 안 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근데 문제는 이 태도가 계속 하게 되면요, 이 다른 사람 읽지 못하고 굉장히 이제 권위적으로 빠지거나 이 자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세상은 결국 함께 사는 거잖아요. 엄마들이 다 그런 걸 본단 말이야. 이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집의 엄마들도 자녀를 통해서 엄마를 읽으려고 할 거예요. 아마 비슷할 거야. 저런 풍이 있을 거야. 태인 씨가 저렇게 나오는 데는 분명히 저 집도 어느 정도는, 저 집안도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야망이 있고 좀 그런 스타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마찬가지로 야망이 이제 장난이 아닌 우리 현진 씨랑 우리 태인 씨랑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다행히 여기는 현준이고 여기는 세훈이라서 다행인데, 만약에 두 사람을 좋아한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나는 솔로 또 찍습니다. 나는 솔로 각 나와요 이거. 사랑과 전쟁 각 나옵니다 이거. 아직까지는 이제 두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달라서 아직까지는. 근데 잘 보니까 이분도 보통이 아니네요. 이 센 언니 스타일이네요. 이분은 이제 센 언니 오브 센 언니, 이제 왕 언니고요. 이분도 조금 보통 포스가 아니에요. 근데 둘이 부딪히면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이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릇이 장난이 아니야 이 사람도. 이 사업하면 진짜 야무지게 잘 끌어갈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태인 씨가 세훈 씨한테 들이미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방금 이게 스킨십을 딱딱 했는데 세훈 씨가 스킨십을 하고 전후에 감정 변화가 없어요.
인터뷰 상으로는 호감이 올랐다고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능이 없거든요. 가령 네 지금도 이 표정이 이제 스킨십을 하고 나서 이제 손을 뗀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옷 어떻게 입으실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세훈 씨의 표정인데 변화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세훈 씨가 아직까지는 크게 어떤 감정의 변화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세훈 씨가 인터뷰를 할 때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태인이에 대한 호기심?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네? 딱 그 정도지. 정말 호감 확 올랐고요. 저도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막 끌리네요.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궁금하다 정도?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 안 하시거나 연애 안 하신 분들 기준으로 누가 나한테 호감을 표현하면 한번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나를 좋게 봐주네? 라는 그 느낌을 막 그 세훈 씨가 이 만남을 기점으로 자기도 확 끌리고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아저씨도요 솔로 지옥이 나왔잖아요. 그만큼 이 시스템이라든가 여성들의 심리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딱 보면 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잖아요. 그쵸? 사업가 스타일이고 또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느낌이 그래요. 여자는 모르진 않아. 여자를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선을 정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앞에서 자기를 숨길 줄도 알고 그렇다고 해서 막 카메라 없는 모습에 막 깽판 치거나 그런 거 아니고 약간 좀 연예인 스타일?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돈이나 이런 부분은 수평적이야. 근데 인플루언서나 이런 쪽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들이 막 그렇게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거나 그런 쪽은 아니잖아요. 이런 쪽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서 약간 끼도 있고 신나게 이제 머리도 흔들 줄 알고 저 그렇게 풍류를 즐길 스타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왜 태인 씨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스킨십을 다 해버린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세훈 씨가 이렇게 반응이 없다는 거는 둘 중 하나죠. 자기 감정을 속일 만큼 굉장히 선수 스타일이거나 정말로 관심이 없거나 저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면서 이 세훈 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태인 씨가 이제 세훈 씨랑 딱 하고 나서 대화를 한다고 저번 시간에 엄마한테 말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약간 이 태인 씨도 엄마를 무시하진 않아요. 근데 엄마랑 생각이 너무 달라. 그래서 엄마도 결국에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태인 씨를 그 현준 씨 옆에 붙여버리잖아요. 제가 봤을 때 태인 씨는 이제 현준 씨한테 마음이 확 떠난 것 같거든요. 그 이제 식사할 때 일화 때 말 너무 함부로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겠지만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현준 씨가 일화 때 말했던 첫인상 의미 없다.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이제 빌런 발언이거든요. 나는 솔로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저번에 제가 25기 나는 솔로 25기 영철이 말을 바꾼 걸 통해서 왜 이 말이 이제 빌런 발언인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첫인상을 선택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선택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현준 씨가 되게 잘생기지만 외모는 뛰어나지만 이 빌런의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잘 보면 또 엄마랑 좀 소통이 잘 안 되죠. 물론 엄마를 잘 챙기고 진짜 효자 같은 면도 있긴 하지만 그건 그거고 지금 여기 이제 연애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의 선택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은 이제 다층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되게 멋있는 모습 진짜 엄마 옆에서 수발 다 들고 고생하고 진짜 멋진 모습도 있긴 하지만 그 모습을 우리가 그 사람의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태인 씨는 이제 세훈 씨를 이제 알아보게 되고 그 사이에 우리 나래 씨는 이제 승학 씨를 또 알아보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승학 씨의 그 나래 씨의 말들에 대한 승학 씨의 순간적으로 나오고 있는 표정 등 신체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래 씨가 나는 귀여운 스타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승학 씨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귀엽다는 얘기 많이 안 들어보세요? 이건 뭡니까? 나 너 좋다를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승학 씨가 딱 면상에다 딱 박아버리더라고요. 뭐라고? 모르겠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이후에 나래 씨가 제 눈에 되게 들어오는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 자 그 말 다 들었을 때 우리 승학 씨가 눈이 자기도 모르게 어쩌라고 하면서 눈이 딱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이 정도로 지금 나래 씨는 나는 너가 마음에 들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승학 씨는 정말 몸이 막 이렇게 비틀린다거나 아니면 뭐 어깨를 으쓱이 한다거나 그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하고 있는 호감 반응이 있어요. 이렇게 뭐 어깨를 그러니까 가라를 들쓴다거나 어깨 부분을 그 가슴 부위에 있는 걸 이제 막 이렇게 부채질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반응인데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면서 눈이 올라가잖아요. 요 동작을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감이 올 겁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상대방이 자기 마음에 대해서 표현했는데 생각을 한다? 이상하죠? 왜냐면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는 이건 되게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몸이 자기도 모르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고백을 하면 이거 정말 뛸 듯이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말처럼 뛸 듯이 기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신체가 호흡이 빨라지고 얼굴이 막 두근거리고 그런 느낌을 와야 되는데 이 승학 씨의 이 표정은 네, 거꾸로죠.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빠그러졌다.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승학 씨가 저야 뭐 너무 좋죠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늦었다.
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나래 씨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분에서 마찬가지냐? 이제 나이 드립을 딱 치고 나는 연하에 대해서 약간 좀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학 씨가 이제 좋게 뭐 저도 뭐 연상만 만났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늦었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나래 씨라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지금 나이 많아 보인다고 꼽주는 건가? 네, 좀 약간 지금 화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미세하게 아직까지는요 두 사람이 좀 안 맞는 기분을 저는 많이 대화를 통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착순 데이트라고 해서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데이트를 서로 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거 약간 제작진이 실수한 것 같아요. 뭐냐면 다들 퍼 자고 있어가지고 탁자에 그게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진주 씨랑 요 커플만 지금 한결 씨랑 나래 씨 그리고 진주 씨랑 민철 씨 딱 두 커플만 지금 올라왔거든요. 나머지 세 커플은 퍼 자느라고 있는지도 몰랐을 거야. 약간 이 프로그램 설계에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확실히 나는 솔로는 이제 포맷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좀 장수한 프로그램들은 정해져 있는데 이 새롭게 런칭된 프로그램들, 누단 내게 여자라든가 요런 프로그램 좀 실수가 좀 나와요. 요 프로그램도 좀 비슷한 실수가 나왔어요. 뭐냐면 데이트를 각각 따로 신청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 자리에서 데이트를 신청하게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요것도 좀 비슷해요. 출연진들이 퍼자라는 걸 생각을 못했을 거야. 돌발 사태죠. 자, 이건 이제 환승연애 포고라고 하는 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일어난 실수인데요. 뭐냐면 이게 진실 게임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진실 게임을 하면서 각자가 정말로 진실로 이제 서로 가리키면서 지목을 해서 진실 게임을 하는 장면이 이번 19화 때 나오는데, 이 원래 보통 이제 종을 울려야 되거든요. 근데 장소가 바뀌다 보니까 제작진이 이제 종을 못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제작진이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출연진한테 그 편지를 주더라고요. 원래는 그 띵동 띵동 하면서 이 출연진들이 뭐야 하면서 놀라야 되는데 그게 빠져버리니까 약간 김이 새거든요. 자, 이와 같이 약간 요 그 아침에 선착순 데이트도 아침에 깨워갖고 하던가 뭔가를 했어야 돼. 좀 놓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약간은 좀 아쉽게도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착순 데이트가 이 쪼가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그 이후에 이제 진주 씨랑 이제 나래 씨가 이제 데이트를 신청하죠. 자, 그래서 이 진주 씨는 이제 민철 씨한테 신청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 진주 씨가 실수했다고 보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장면에서 굉장히 아직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했다고 느끼고 있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진주 씨가 민철 씨랑 데이트를 하고 나서 여기에 계신 이제 엄마 민철 씨 이제 어머님을 딱 보게 되거든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건 치명적인 실수죠. 작지만 어른들은 이런 거 다 캐치를 할 겁니다. 그래도 어머님 잘 다녀오고 있습니다. 민철 씨랑 잘 얘기하고 올 거예요. 이 작지만 한마디를 던지는 거랑 잘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요런 부분들 어른들 다 체크할 거란 말이죠. 물론 보니까 민철 씨 어머님이 좀 꼬질꼬질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뭐 같은 여성이고 좀 하니까 좀 민망하긴 하지만 자, 그렇게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냥 쑥 까버렸죠. 사소하지만 다 체크합니다. 이게 여자 네트워크라고 제가 이제 여자들이 이제 수다를 떨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여자들은 수다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트워크라고 표현하거든요. 여트워크가 있는데 이 여트워크에 확장판이 있어요. 뭐다? 바로 줌트워크예요. 아줌마 네트워크. 이거는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트워크는 이제 여자들 20대 30대 여자들의 이 네트워크는 이 비교가 안 돼요. 이 줌트워크는 소문 쫙 나요 진짜. 그리고 워낙 이 아줌마들도 세상 온갖 그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평가가 냉정하게 탁탁탁 한다고. 그래서 약간 여기서 진주씨는 확실히 약간 좀 철부지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부지라고 표현해요. 이제 진주씨 부지. 별명이 부지예요. 철부지. 역시 철부지답게 조금은 이런 부분을 놓쳤다. 엄마한테 인사를 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현진씨라면 왕언니, 이 왕언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야무지거든요. 이 사람도 그렇고. 이 묘진 씨는 그만큼 야무지진 않은데 이 현진 씨는 사업이라든가 이쪽 본인도 약간 야망이 있어서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중요한지 이런 걸 잘 알 겁니다. 그래서 현진 씨라면 어머니 오셨어요 이러면서 뭔지 알죠? 잘 갔다 올게요 이러고 우리 민철 씨 너무 잘생겨서 어떡해 막 이러면서 막 뭔지 알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막 이제 털어갖고 엄마한테 이제 잘 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가 이제 기분이 좋아갖고 야 쟤 봐라 며느리감을 딱이지 않냐라고 이제 민철 씨 딱 얘기해주고 또 이제 자랑을 또 하겠죠. 가가지고 이제 아줌마들 딱 모이는데 제가 얘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부터 이 아줌마들끼리 딱 얘기하는 게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줌스워크가 이미 딱 하고 있다. 이때 이미 딱 다 얘기를 다 해버리는 거야. 비밀은 없다. 그래서 이 아줌마들이 참모거든요. 각 이 출연진들의 이 참모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 돼. 근데 참모랑 본진이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 그때 이제 골치 아프거나 아니면 참모가 본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봤을 땐 넌 쟤를 만나야 돼 이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건데, 자 그거를 이제 진주 씨가 자기 엄마랑 어떻게 잘 조율하는가가 문제인데, 문제는 진주 씨가 좀 약간 철부지예요. 네, 아직 잘 몰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라든가 왜 이 프로그램에 엄마들이 나왔는가, 왜 엄마들로 하여금 데이트 상대를 선택하게 만드는가,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 제작진의 의도가 있다는 걸 아직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이번에 이화 아직 제가 보진 않았는데 그 장면을요, 왜 아줌마들이 엄마들이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일부러 이건 딸들과 아들들과 생각을 격차를 벌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이 갈등이 일어나거든. 되게 현명한 집안이라면 굳이 그 갈등이 내가 휩쓸 필요가 없죠. 엄마랑 미리 조율을 잘해서 엄마 혹시라도 고르게 되면은 이 사람 고르는 거 어떨까라고 미리 조율을 미리 이제 대기하는 시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율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이 진주 씨라든가 이 태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부터 갈등이 예고가 돼 있죠. 엄마랑 딸이랑 생각이 달라. 이제 제작진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구도거든요. 엄마랑 이제 자녀랑 싸우고 화해하고 울고불고 하면서 막 싸우고 하다가 마지막 가서 이제 화해하고 눈물이 화해하고 나가거나 남자 만나면 이제 남자랑 같이 해서 나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지금 도와주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 철부지들이. 요쪽은 이제 철부지고 요쪽은 생각이 너무 세. 그렇게 해서 이제 진주 씨가 실수를 했다는 거 저는 느끼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실수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엄마한테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네, 사소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이제 살아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지를 다 주마들은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나래 씨는 한결 씨랑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프로그램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출연진들은 나 대화 안 할래요, 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선택을 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좀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강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사된 두 커플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나래 씨의 행보 승학 씨한테 갔다가 다시 한결 씨한테 가니까 우리 서장훈 MC가 한마디 딱 던지죠. 여러 가지 관리를 많이 하시네, 이 사람도 많이 재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진주 씨랑 민철 씨랑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약간 진주 씨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텐션은 높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근데 민철 씨한테 지금 그 말을 할 수 있는 느낌인가? 약간 보면 진주 씨도 너무 조금 자기중심적이요.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난 이렇게 받을 거야. 너가 나한테 이렇게 맞춰야 돼. 라는 부분이 강해요. 남녀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맞춰나가는 거잖아요. 서로 양보하고. 때로는 나도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를 내가 어느 정도 수용할 줄 아는 자세도 필요해요.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게 되게 쉽지 않죠. 그 연습이 좀 덜 돼 있다 생각을 해요. 잘 보면 진주 씨는 딱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말하고 싶은 것만 딱 말해요. 뭐 두바이 초콜릿 돈은 못 먹어서 나 좀 미쳐있다, 그거 신상인지 알죠? 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순간적으로 사람을 가리킨 걸 하는 등 조금은 철부지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병풍이 진짜 무슨 옛날 조선시대 그런 느낌 나잖아요. 세트장이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이 위의 세대와 아래 세대 간의 좀 화합,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느낌인지, 또 엄마는 엄마 입장대로 한때 당신들이 또 젊을 때 결혼하셨던 그 느낌도 또 나겠죠. 어린 시절도 많이 생각이 나실 것 같고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프로그램이 좀 잘 짰다 하고 저는 보는 지점이기도 해요. 자, 우리 그리고 이후에 진주 씨가 난 섹시한 스타일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의 민철 씨한테 고백을 박다시피 하는데 약간 민철 씨는 그 이후에 인터뷰할 때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나쁘진 않게 보고 있으나 반할 정도는 아니다. 이거는 진주 씨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가 되게 좋지만 여차하면 난 틀어버릴 거야. 그래서 약간 이분도 진주 씨도 철부지 같지만 본인의 좀 소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대화가 끝이 나게 되고요. 아침 데이트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래 씨랑 한결 씨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장면을 저는 어떻게 봤냐? 우선 저는 한결 씨가 굉장히 치명적인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형적인 이런 말은 좀 한결 씨한테 미안하지만 전형적으로 이제 부모님의 서포트를 아주 잘 받고 본인이 살아왔던 그 환경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궤적을 저는 한결 씨가 걸어왔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한결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결혼하는 이유는 나는 보통 연애할 때 다른 일도 저 잘 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건 상대방을, 여자를 도구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한결 씨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내가 다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난 연애를 해야 된다는 말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결 씨도 결혼하고 나서 나는 당장 애 낳을 생각 없다, 이 부분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진주 씨랑 모습이 비슷해요. 진주 씨도 그렇죠. 딱 내가 원하는 거, 두바이 초콜릿, 난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 딱 그렇게만 얘기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한결 씨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난 이래야 돼, 나는 결혼하면 이래야 되고 내가 연애하는 목적은 그거야. 그럼 여러분 상대적으로 입장을 바꿔보세요. 혹시 남자분들이라면 여자친구, 여자분들이라면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한다 해보시오. 내가 너랑 연애한 이유는 너를 정말 좋고 마음에 들고 함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묶어놔야, 내가 한 명이랑 딱 정해져놔야 나는 그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그럼 나는 너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한결 씨가 굉장히 치명적인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어머님들이 놓치는 걸 거예요. 아직 한결 씨는 저는 연애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람과 함께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는데, 또 엄마들은 어쨌든 직업이라든가 안정적이라든가 최악의 경우를 이제 상정을 하시잖아요. 가령 이제 세훈 씨 같이 사업은 진짜 쫄딱 망하면 빚이 이제 순식간에 수십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전문직이라든가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사람을 원하실 것 같은데, 근데 직장은 여러분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과 도저히 한 입을 덮고 살 수 없다면 직장이 아무리 좋아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되게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재벌집과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면서 이혼한 경우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재벌의 그 특유의 문화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재벌집 2세, 3세들이 되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그 세상에 걱정이 없어 보이지만, 제가 많은 이제 심리학과 정신분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비슷한 사례들, 그런 그들이 이제 상담을 받거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분석을 받을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놓고 보면요, 그들 또한 극도의 억압에 갇혀 있더라고요. 그 감을 이제 유지해야 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이 기업을 살려야 돼. 아버지가 물려줬고 할아버지가 물려줬고. 근데 나는 솔직히 하면 내가 그런 집안에 태어나고 싶은지 아닌지 나는 몰라.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난 그런 집안에 태어난 거야. 남들은 나보고 맨날 부럽다 해. 돈이 많으니까. 근데 그 돈을 갖고 있는 것과 그 돈을 유지하는 거는, 더 나아가서 그 사업을 확장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난이도 차이가 있거든요. 내가 그 유산을 물려받고 그냥 건물 하나 사가지고 편하게 살면 베스트지. 근데 나는 그 삶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나는 후계자야. 좋도실생간에 나는 경영선에 뛰어야 되고 이 사업을 내가 또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라고 생각하면 정말 지옥이에요. 일을 멈출 수가 없어. 쉴 수가 없어. 근데 나는 내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산 거를 내가 선택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들 인생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단 말이죠. 일은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런데, 자, 사업도 그렇고 이 전문직도 비슷합니다. 한규씨 보시면 아시지만 딱 일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한규씨가 워커홀릭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럼 직업은 좋지, 안정적이고 돈 따박따박 벌어가지고 적어도 중산층의 삶을 만들어주지만, 근데 맨날 한규씨랑 내가 뭔가를 하려 때마다 나래씨가 제가 나래씨를 한다면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나 바빠, 나 일해야 돼, 나 출근해야 돼, 환장하는 거죠. 하루 종일 집에 없는 거야. 세훈씨도 사실 비슷하죠. 해외 계속 간다,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혜훈씨가 해외 갔어, 근데 혼자 태국의 세부라든가 약간 그런 유흥에 관련 있는 지역에 간대. 거기 시장을 차렸대. 마누라 입장에서 미치는 거예요. 물론 믿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만에 하나 혹시라도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뭐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좀 이렇게 한눈 팔 수도 있지 않아?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 세훈 씨가 이제 결혼하고 살아가는 건데, 사실 이 리스크는 세훈 씨뿐만 아니라 한결 씨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 이 한결 씨가 갖고 있는 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 있는 길을 걸었다가 좀 틀었던 케이스거든요. 잘 알아요. 특히 이 법인이나 로펌 이런 쪽은요, 지금 한결 씨가 있는 곳이 로펌이잖아요. 돈 많이 줘, 몇 억씩 줘. 근데 진짜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그래야 초봉이 2억 받고 3억 받고 4억 받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갈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이제 옆도 못 보고 앞에만 달려야 그 돈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겉으로 봤을 땐 좋아 보이지만, 내가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나래 씨라면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충돌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래 씨는 이제 한결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결 씨가 좋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삶을 견뎌낼 수 있을까? 지금의 나래 씨나 나래 씨 엄마는 그걸 모를 거란 말이죠. 왜냐면 사람들은 전문직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니까. 선망만 하니까, 아, 의사 돈 많이 벌지, 변호사 안정적이지, 이 사회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직업이라 생각하지, 그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얼마큼 피를 흘리고 또 무엇을 잃어가는지,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이 100% 플러스인 선택은 없다는 것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서 이제 애 낳고 아차하는 케이스를 저는 이제 정신분석이나 심리상담 이쪽에 좀 케이스들을 계속 보면서 늘 느끼곤 하죠.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나래 씨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자리에서도 그렇게 한결 씨한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나는 결혼한 이유가 함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다 하니까, 한결 씨가 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아이는 나중에 낳을 거야.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미시작이 이제 빠그러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 즉 한결 씨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돼. 똑같은 워커홀릭을 만나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온 것 자체가 치명적이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를 끝끝내 나래 씨는 한결 씨를 이해를 못할 가능성을 저는 좀 더 높게 보고 있어요. 이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업이 좋기 때문에 우선 두 사람이 맺어지길 바라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래 씨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를 은연중에 볼 거예요. 이제 이건 이제 나래 씨의 어머님의 이제 선택에 달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결 씨를 붙여주거나, 아니면 내가 내 딸이 저렇게까지 괴로워하고 안 맞아 하는데 한편으로는 한결 씨를 원하면서도, 그리고 한결 씨는 알고 보니까 좀, 내 딸은 알고 보니까 좀 다른 사람이랑 맞는 것 같다. 그럼 또 용기를 내야겠죠. 포기하는 용기. 내 욕심을 조금 꺾고 엄마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붙여줄 줄 아는 용기도 저는 용기 있는 엄마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마음을 꺾을 줄도 아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감히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래 씨가 이 한결 씨의 나는 좀 애기 나중에 낳고 싶다는 말에 표정이 이제 떨떠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볼을 순간적으로 입술을 삐죽 내민다거나, 입술을 삐죽 내미게 나왔죠. 혹은 지금처럼 이제 눈은 굳어 있고 자기도 모르게 턱에 검지를 딱 대죠. 뭡니까 이거? 생각하는 포징인 거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안 맞는데 라는 느끼었을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들어. 맞진 않아. 골 때리는 상황이죠. 자,
참 역설적이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른 출연진들은 엄마들을 야 한글씨 좀 알아봐라고 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난 싫다고 난 쟤 싫어 이러고 있는데 반대로 나래 씨는 한글씨가 마음에 드는데 본인이 또 마음에 맞지 않은 부분을 찾을 것 같아. 골 때리는 상황이고 반대로 약간 나래 씨 엄마는 만약에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야, 한결 씨 말고 다른 사람 알아봐라 이러면 또 다른 엄마들이랑 지금 다르게 흘러가는 구도가 나오겠죠. 자,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 한결 씨가 호감도가 좀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긴 해요. 더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그게 큰 것 같아요. 나래 씨가 직접 나를 선택해주는 거. 계속해서 나래 씨는 한결 씨를 선택하잖아요. 한결 씨는 이제 모르겠지. 승학 씨한테 한번 갔다 왔다는 걸. 근데 뭐 그건 뭐 굳이 알 필요 없고. 어쨌든 한결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나한테 관심을 표명해 주는데 나도 한번 좀 생각을 바꿔볼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여자들이 아줌마들이 이제 줌토크, 이 네트워크의 끝판왕. 여기서 나오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모든 대왕대비민들의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겠죠. 이 줌서크가 제일 무섭습니다. 줌서크를 하면서 아줌마들이 열심히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미세하게 저는 이제 좋은 나래 씨의 엄마에 대해서 아줌마들이 좀 호의적이진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속을 쉽게 까발려요. 뭐 내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굳이 이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한편으로는 아줌마들도 이해를 하겠죠.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나이대가 많다는 게요 굉장히 어떤 선입견이나 이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게 하는 원인일 수도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태인씨 엄마가 나래씨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썩 우호적으로 볼 것 같진 않아요. 뭐 이제 방송 끝나면 이제 다들 하하고 하면서 여행 가고 친하고 셀카 찍고 이 아줌마들이 다 10명이 모여갖고 그렇게 할 것 같긴 한데 네, 적어도 여기서는 조금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 시간. 되게 요게요 잘 만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자기소개 시간인데요 남자들만 해버리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골치 아픈 거죠. 그쵸? 왜냐면 여자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잖아. 그리고 나서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머리 잘 썼어. 왜냐면 일반적으로 나는 솔로는 남녀가 한 번에 다 소개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자기소개와 남자만 하고 여자만 따로 있을 때 그 긴장감을 볼 수가 없다면 이번 그 합숙 맞서는 되게 잘 살렸어요. 되게 이 프로그램이 밀도 있게 잘 짜일 거고 다른 연애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구나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던 지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여자들은 정보 우위를 갖고 있는 거야. 남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 반대로 남자들 입장에서는요, 자신에게 오는 여자들에 대해서 태도가 되게 애매하게 들어갈 거예요. 왜냐? 아직 자기소개를 듣지 못했으니까. 즉 뭐냐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각 출연진들이 자기소개를 듣기 전 순수하게 내가 끌리는 사람과 또 조건을 보는 사람, 이 두 개를 너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끌고 나갈 것이니 라고 이 출연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태인 씨 같은 경우는 현주 씨였다가 아니면 뭐 세훈 씨였다가 자기소개를 듣고 나서 뭐 한글 씨한테 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순수하게 어떤 그런 이제 이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은 A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건을 보는 사람 B야. 그럼 이 간극을 이제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조건이냐, 끌림이냐? 또 이거를 어떻게 엄마한테 설득해 나갈 것인가? 반대로 엄마는 이제 이쪽일 가능성이 높은데 반대로 엄마가 역으로 밀어줄 수도 있겠죠. 엄마가 틀릴 수도 있지. 자, 한번 잘해봐. 네 끌리는 사람이라 한번 잘해봐.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엄마가 끌 수도 있겠죠. 아, 지금 넌 철이 없어서 그래. 엄마 말 따라. 결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이러면서 한 소리 하면서 싸우면서 이제 비로 갈 수도 있고 이것들을 체크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그램이 되게 잘 만들었다고 보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예외가 나와요. 조건을 따라가서 딸이 질질질 끌려갈 수도 있긴 하지만 B로 반대로 A가 엄마를 정보적으로 설득시키고 엄마도 마음을 바꾸는 거야. 아,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조건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 딸은 그렇게 살지 말게 해야겠다 하면서 역으로 이제 확 밀어볼 수도 있거든요. 화해하면서 이제 펑펑 울겠죠. 마지막 가서 엄마 이러면서 펑펑 울고 하면서 그렇게 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을 이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좀 우호적으로 아직까지는요 이 합숙 맞선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소개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현주 씨의 이제 직업이 손해 사상자에게 밝혀지게 되고 이 현주 씨는 나쁘지 않게 보는 것 같긴 해요. 네, 유심히 보더라고요. 현주 씨가 근데 현주 씨만 마음에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제가 뒤에 이제 데이트 부분을 못 봐가지고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이 자기소개를 기점으로는 나쁘지 않게 보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야망이 이제 차려나 이분도 보통이 아닌데 또 이때 자기소개 때 우리 현준 씨가 진짜 되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진짜 엄마 병수발 들고 하는 거 쉽지가 않은데 다시 한번 그 용기에 그리고 그 헌신에 저도 가슴 깊이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후에 우리 떡대 다부진 몸의 민철 씨가
서울대 경제학과인데 쇼호스트를 하고 있다는 언밸런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후에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탁 내밀고 있는 동그랗게 요 홍합 반응이긴 해요. 홍합 반응인데 문제는 눈이 그렇게 이제 풀리지 않았죠. 그래서 약간 이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후에 현진 씨 엄마를 민철 씨 자기소개 때 현진 씨 어머님을 딱 비추는데 약간 좀 한 번 좀 얽힐 것 같아요. 야, 한번 쟤 만나봐 이러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현진 씨 어머님이랑 태인 씨 어머님이 보통이 아닐 거라고 딱 잡고 이 기강을 딱 잡는 어떤 조직 문화나 이런 데서 진짜 이 군기 잡는 딱 그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보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결씨 자기소개 때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한결씨의 나이를 듣고 나서 나래씨가 조금 떨떠름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묘하게 두 사람이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매끄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래씨는 지금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매달리고 있고, 한결씨도 상대방이 나한테 매달리니까 나도 매달리겠다는 심정으로 매달리고 있는데, 제 경험상 뭐 저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거는 결혼해도 계속 싸운다. 결혼해도 계속 찌그럭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잘 되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미세하게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신호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학씨가 나오게 되는데, 자, 묘진씨가 원래 관심이 많았죠. 근데 나이 얘기를 딱 듣고 연하는 좀 하면서 지금 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다시 틀 것 같아요. 다시 승학씨한테 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기소개 때를 기준으로 좀 나이가 너무 어린데 라고 하면서 좀 트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중간중간에 현진씨는 옆에 있는 현준씨를 계속 쳐다보긴 해요. 약간 지금 이제 승학씨가 얘기할 때 제가 요걸 캐치를 했는데, 승학씨한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보이긴 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승학씨 타임 때는 좀 질문도 그렇고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유일하게 지금 원래 묘진씨랑 잘 되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높았는데, 직업이라든가 좀 여러가지 사정을 좀 듣고 좀 생각보다 관심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훈씨가 자기소개를 하고 태인씨가 좀 관심이 많아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남자들도 여자들도 좀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묘진씨가 저는 약간 이분도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조금 뭔가 좀 야무져요. 펜대를 좀 굴렸을 것 같아요. 사업을 계속 공격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수익 분기점을 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등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예리하게 들어갔거든요. 정말 이 사람은 약간 검토하거나 같은 변호사인가 싶을 정도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검토를 한다거나 찔러 들어가는 게. 그래서 저는 조금 그렇게 좀 여기서 최후의 승자는 묘진씨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되게 좀 똑부러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만약 직업이 그쪽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좀 플러스적인 모습들을 많이 비춰주고 나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야무져요, 야무져.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훈씨의 자기소개를 끝으로 그 이후에 여성 출연진들의 엄마들이 자신의 딸들의 데이트 상대를 정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마저 이어서 후반부 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합숙맞선 2화 전반부를 저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곁들여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제 방송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모든 의견에 다 동의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도 좀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고요. 저도 약간 잘못 얘기하거나 또 불완전하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비판과 격려 겸손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